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을 했고, 뭐 제가 계엄을 앞장서서 저지했지만 계엄 이후에 탄핵 대통령이 그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맞는 선거를 맞는 거잖아요.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빨리 이 권력에서 내려오더라도요. 그 다음 선거에서 꼭 그 정당이 지는 건 아니에요. 1968년에 프랑스에 6.8혁명이 있었잖아요. 그때 드골이 대통령이었죠.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기도 했고요. 레지스탕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, 어떤 그 망명 정부를 만들었던 그런 뭐 대단한 사람이죠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독재로 흐르고 사회적 흐름이 좀 그 당시에 워낙 좌파 흐름이 셌으니까 그래서 6.8혁명을 맞았고 그런데 그 6.8혁명이 파리를 거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때 드골이 계엄령을 하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령관한테 날아가서 그걸 이제 하려고 직접 상의를 하려고 한 거죠. 그런데 당시 그 사령관이 그거를 이제 눈치를 깠어요. 그래서 드골을 보자마자 안 됩니다 해버린 거예요. 아예 그거를 말도 못 꺼내게 해버린 거예요. 드골이 굉장히 실망했죠. 그러고 나서 말도 못 붙이고 계엄령에 대한 마음을 접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파리를 와요.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제 드골이 하야를 하거든요. 6.8혁명으로 이제 정부가 무너진 거죠. 그 다음 해에 69년에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다 예상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드골파, 소위 말하는 드골파는 완전히 끝난 거고 이제 그 반대파에서 될 거다.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드골파인 뽕피두, 그 프랑스가 보면 뽕피두 센터라고 있죠. 미술관. 그 뽕피두가 대통령이 됩니다.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다고 해서 어떤 예상이 너무너무 예측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그러질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 있는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어요. 그 명분 있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계엄에 대한 어떤 단호한 입장, 계엄의 위법과 위헌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, 그리고 탄핵에 대한 탄핵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데 출발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명분이거든요. 우리 국민의힘은 그걸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제가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었죠.